마셔도 취하지 않는 술. 운전해야 되는데 노알코올 맥주 마셔도 되나요? 청소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일을 도맡아서 한 게 당시의 마피아입니다. 밀주 사업으로 크게 성장을 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원입니다. 자, 오늘 함께 먹어볼 진지는 바로 어른이들을 위한 술, 논알코올 음료입니다. 편의점에 맥주 코너 한번 가보시면요, 세계 맥주가 다가 아니고 국내 수제 맥주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했죠. 근데 또 한켠을 보시면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논알코올 맥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바바리아, 그 다음에 그롤슈라고 그거 하고 에딩거. 그 세 가지가 냉장고 한 30캔 있어요. 그래서 술이 뭐 사실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냐, 논알코올을 대체 누가 마셔? 라고 생각하셨죠? 실제로 이 논알코올 음료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에서는 전반적인 주류 소비량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논알코올 음료 판매량은 30%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논알코올 맥주 시장이 지난해 200억 원까지 껑충 뛰면서 8년 만에 약 247%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논알코올 음료에는요, 맥주만 있는 게 아니고 와인도 있고요, 샴페인도 있고, 칵테일도 있고, 막걸리도 있어요. 사실 와인도 맛있는 건 되게 맛있는데 다만 술하고 비슷한 맛이 나야 되잖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술은 알코올 때문에 빨리 삼킬 수 없게 만들어주는 킥이 있어요. 논알코올 음료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논알코올 음료에는 탄산이 들어간 게 술하고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탄산이 들어있는 맥주를 논알코올 만들었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화이트 와인 같은 거는 굉장히 맛있는 논알코올 와인이라고 해서 마셔봤는데 근데 술자리에서 왜 이 논알코올 음료가 필요한지 아세요? 운전을 해야 된다든지 술을 못 마시는 이유는 뭐 100가지 이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콜라나 사이다를 시켜보시면 많이 쪼그라들어요, 진짜. 근데 논알코올 맥주를 시키잖아요. 논알코올이어도 이름 맥주거든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왠지 취하는 것 같기도 해요. 논알코올 마시고 취한다 그러면 이상할 것 같죠. 근데 이제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아니고 얼굴이 빨개졌다, 머리가 아프다, 다음날 숙취를 느꼈다는 그런 후기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논알코올 음료라고 써있거나 비알코올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국내 주제법상 알코올이 1% 미만으로 함유된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소량 들어있어도 논알코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0.0으로 써있잖아요. 뒤에 작은 글씨를 보면 알코올 1% 미만이라고 써있거든요. 알코올이 소량이라도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게 비알코올 또는 논알코올 맥주라고 쓰여 있고요.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알코올 또는 100% 알코올 프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알코올 맥주는 기존의 맥주 공정을 그대로 거치는데 나중에 알코올 빼거나 알코올로 발효가 더 진행이 되기 전에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된 술은 맞습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일반적인 음료를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맥주 향만 낸 거예요. 알코올이 뭐 0.0%라는데 취한 사람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코올 프리라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효과가 관련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말 그대로 플라스보 효과거든요. 논알코올 마시면 너 술 마시는 듯한 느낌.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 있으면 효과가 더 배가 된다고 합니다. 연구로도 입증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해야 되는데 논알코올 맥주 마셔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측정할 때 주종에 관계없이 사실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거든요. 뭐 논알코올 맥주를 마셨으니까 나는 괜찮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알코올 혈중 농도가 0.03%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근데 이제 알코올 함량이 워낙 낮아가지고 한 캔 마시고 운전하는 정도로는 음주 단속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2012년에 연구를 했는데 67명을 대상으로 0.4%짜리 논알코올 맥주를 1.5리터를 1시간 동안 마시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혈중 농도를 재보니까 최대로 나오는 게 0.0056%.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논알코올 맥주 마시면 졸릴 때가 있어요. 논알코올 맥주에도 맥주의 그 쌉쌀한 맛 내는 호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호프가 사실 수면제도 들어가요. 요거 마시고 자면 잠이 좀 더 잘 온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나서도 졸릴 수 있으니까 운전하는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네요. 임산부나 취약자가 섭취할 때도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알코올 100% 프리인 무알코올로 골라서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소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보시면 성인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은 구입을 하면 안 되고요. 논알코올 맥주라는 게 사실 맨 처음에 시작이 되는 건 19세기 말 미국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급속한 도시화, 경제 성장을 이루는 때죠. 이런 성장에는 항상 각종 사회 문제 따라오잖아요. 그중 하나가 과도한 음주였습니다. 음주량이 늘어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술을 마시는 거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일하러 가가지고 서로 취해가지고 막 때리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가정폭력, 각종 뭐 범죄, 빈곤도 늘어나고, 이 모든 사회 문제가 다 술 탓이라고 여기게 된 거죠.
누가? 부인들이. 술 좀 작작 먹자 하고 일어났어요. 시작은 술 먹고 사고 안 칠 때까지 그 정도로만 마시자. 그래서 금주법이 초안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만취하는 음료를 금지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정확한 주종이 명시가 이제 안 돼 있는 금주법이 초안이 나왔다가 대략 도수가 몇 도 정도까지 마셔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원 의원이었던 앤드류 볼스테드라는 분이 1919년에 알코올을 0.5% 이상 함유한 음료를 금지한다. 이런 금주법이 상정이 됩니다. 이 볼스테드법, 그러니까 금주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술을 제조를 하고 판매하고 수입하고 유통하고 이게 금지가 된 거예요. 근데 맹점이 있어요. 마시는 건 괜찮아요. 술을 만들거나 들여와가지고 판매하는 게 문제지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주법의 허점을 동원해서 이제 몰래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 개인이 만들어 마시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와인 밀키트가 이 당시에 등장합니다. 건조한 포도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사용 설명서를 보면 진짜 재밌어요. 비노사노 그레이프 브릭을 1갤런의 물에 녹이고 설탕 1파운드를 넣으십시오. 여기까지 만들면 포도 주스거든요. 여기에 추가 설명이 덧붙여지는 거죠. 발효를 막기 위해 반드시 벤조산 나트륨을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가득 넣으십시오. 이스트와 효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효가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벤조산 나트륨을 넣지 말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드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도주스 발효되면 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정용 포도주스 밀키트였는데 이게 가정용 와인 밀키트가 돼버린 거죠. 또 하나 맹점, 의료용으로 술을 하는 건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알코올을 약처럼 처방한 처방전 되게 많고요. 의사나 약사들이 술 팔아가지고 큰 돈을 챙기던 그런 시대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번 걸로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밀주를 약국에서 공급해가지고 그걸로 떼돈을 번 소설 속의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미국에 안 타가지고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집에서 술 만들어 먹고 병원 약국에서 약으로 타서 먹고 찔끔찔끔 구하는 걸 충당이 안 되니까 대량으로 술을 구해줘야 되는 루트가 생겨야 되는 거죠. 이 일을 도맡아서 한 게 당시의 마피아입니다. 마피아는 밀주 사업으로 크게 성장을 한 거죠.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지금까지도 영화나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알 카포네. 이 사람도 금주법 시대에 밀주 사업으로 성장을 했던 악당이죠. 세계 3대 자동차 경주인 나스카도 금주법에 의해서 탄생이 됐죠. 밀주를 밤에 나르다가 경찰이 쫓아와요.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무거운 술을 싣고 있는데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달용 차량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엔진을 고성능으로 튜닝해가지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해놓고 나니까 차가 너무 좋아요. 차가 너무 좋으니까 밤에 마피아들끼리 시합을 한 거죠. 그게 결국 지금 나스카 대회로 자리 잡았다라고 합니다. 금주법으로 흥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금주법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 술을 만들어서 이제 팔던 사람들이었겠죠. 지역에서 술을 만들어서 팔던 영세한 양조장들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무슨 뭐 아노이저부시라든지 밀러 이런 대형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길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낸 게 뭐냐면 니어 비어예요. 맥주에 가까운 맥주. 이 당시에 금주법 기준을 충실히 맞춰가지고 알코올 함유량은 0.5% 미만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의 알코올 음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기준이 0.5%로 돼 있거든요. 니어비어가 반응이 어땠을 거예요, 처음에 잘 팔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판매가 급감합니다. 마셔보니까 역시 진짜 술 마셔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사람들이 찾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원했던 건 니어비어가 아니고 리얼비어였습니다. 말로만 금주지 사람들 다 몰래 술 마시던 시대니까 미국의 금주 시대 오래 갔을까요? 당연히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대공황으로 경제는 악화됐죠. 주세를 거두면 그게 정부 수입이 되는데 주세 못 걷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금주법은 1933년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금주법이 폐지되고 이제는 90여 년이 지났거든요. 술을 뭐 사실 자유롭게 마시지 못하던 시대, 금주법 시대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논알코올 술이 음주 자유의 시대에 와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한테는 논알코올 맥주는 대안이 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술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 술 안 마시면서도 분위기와 그 기분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취하지 않는데 왜 마셔는 이제 옛말이죠. 취하고 싶은지 또 취하고 싶지 않은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거예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진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 보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